내년 1월부터 소주와 맥주병 등 빈병을 판매 업소에 가져가면 100원 이상을 돌려받습니다. 환경부가 빈병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증금을 2.5배로 대폭 올리기로 한 것인데요. 그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빈 소주병과 맥주병을 판매점에 가져가면 보증금으로 각각 40원과 5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직접 반환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아파트나 동네에서 수거업체가 빈병을 모아 되파는 식인데 대량 처리하다 보니 파손이나 오염되는 경우가 10%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 회수율은 95%에 이르지만 재사용률은 85%에 그치고 재사용 횟수도 독일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크게 떨어집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사용률이 높아지면 연간 15,000명이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자원순환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국민들이 너무 어려워하셔요. 근데 자원순환은 바로 일회용 컵 하나 안 쓰는 거, 일회용 비닐 안 쓰는 거, 그리고 분리배출 잘하는 거, 그 다음은 제품을 좀 더 오래 쓰는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원순환이라는 것들을 시민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주제로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원순환사연대 김미화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의 환경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부분이 바로 자원순환을 어떻게 잘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하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한 150 정도 사실 거고 우리 밑에 세대는 한 200살 정도 살 것 같아요. 진시황이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갖고 불로초를 막 구하고 그랬는데 끝내는 진시황은 빨리 죽었어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 굉장히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 살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조선시대 임금님들도 오래 살고 싶어갖고 뒤에다 다 이렇게 십장생을 이렇게 걸어놓고 나도 거북이처럼, 나도 정말 이렇게 평생 죽지 않는 돌처럼 살고 싶다, 그런 염원이 있었는데 21세기가 되니까 정말 죽지 않은 새로운 물질을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게 아닙니까? 그게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플라스틱과 그리고 인간과 자원순환과 함께 갈 수 있는 공존의 방법,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쓰레기는 어떻게,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구석기 시대에는 말 그대로 이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렝게티에 이렇게 소들 있지 않습니까? 소들 보면 먹이를 찾아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석기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발전을 하죠. 인간은 발전을 하면서 신석기 시대는 인간들이 정착을 합니다. 별을 심고 밀을 심고 이런 정착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데, 정착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한 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음식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쓰레기의 시작이었고요. 그렇다면 이때는 굉장히 지혜롭죠. 그럼 쓰레기를 다시 이렇게 농사 짓는데 그름으로 사용을 하고, 아니면 가축을 키우는데 먹이를 주고, 이런 식으로의 어떤 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한 자원순환, 진정한 자원순환이었죠. 이렇게 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와는 또 다르게 우리가 지금 유럽을 참 좋아하죠. 왜? 유럽은 오래된 역사와 문화와 볼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여성들은 파리에 가면 정말 좋아, 천국이에요. 왜? 쇼핑의 천국. 이런데 유럽이 그렇게 발달하진 않았습니다. 18세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낙후되고, 부자는 부자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예전에는 화장실이 없다고 그럽니다. 제가 18세기 이전에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문헌에 보면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똥 오줌, 기타 우물이 나오면 다 이제 이 유리창을 통해서 버립니다. 길거리로.
버리다 보니까 온갖 악취와 냄새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겠죠. 근데 이제 또 기부인이나 아름다운 숙녀들은 밤에 어디를 갑니까? 파티를 갑니다. 파티를 가는데 어머, 파티를 가려니까 이 나의 아름다운 드레스, 오늘 가서 멋있는 남자를 한 명 만나야 되는데 드레스를 입고 딱 가는데 똥이 묻어요. 똥 오줌이 묻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좀 더 높은 신발, 더 높은 신발 이러면서 하이힐의 역사가 시작됐고요. 18세기 이전에는 유럽에서 이런 위생관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성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여기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콜레라, 흑사병, 기타 등등의 질병으로 굉장한 문제가 많았고 18세기 이후에 이제 위생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조선시대 초부터 우리의 위대하신 세종대왕님이 여러 좋은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어떤 좋은 정책 중에서 우리가 경국대전 이런 걸 보면 정말 그 시대에 이런 환경윤리적인 것들이 있었을까라는 부분들로 치산시수의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나무가 많아야만이 우리가 홍수라든가 가뭄을 이길 수 있고 또 나무가 많아야만이 그 물을 적절하게 땅에 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굶주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태평성대를 만든다. 그런 정책을 펼치고 쓰레기가 발생시키는 사람한테는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태형을 주는 이런 좋은 환경윤리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는 정말 환경적으로 안전한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정책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아까 이제 이 콘서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굉장히 암울합니다. 우리는 많은 종이를 쓰기 위해서 많은 나무를 자르고요. 많은 나무를 잘라서 열심히 종이를 쓰고 다시 그 종이를 그러면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재활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만 톤이라는 종이를 다시 매립하거나 소각을 합니다. 재활용할 종이가 없어갖고 150만 톤을 수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분리 배출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일회용컵을 사용합니다. 연간 일회용컵이 한 235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나는 올해 일회용컵 안 썼어 그러실 거죠. 근데 통계로 보면 하루에 1개 반은 일회용컵을 쓴다는 거죠. 우리 모든 국민이 지금 태어나는 아기조차도 그렇게 많은 종이컵을 사용합니다. 이런 종이컵 사용이 전 세계에서 한국이 1등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 1등 좋아하는데 종이컵 사용하는 것까지 1등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존의 그 큰 밀림을 우리는 계속 베고 있습니다. 나무를. 아마존에 살던 원주민들은 아주 아름드리 이 밀림 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시력이 그냥 이렇게 아마존 근처 밀림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기 한 시력이었는데 지금은 시력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왜? 밀림이 눈을 보호해 주는데 다 나무를 잘라갖고 지금은 눈이 멀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일회용컵을 사용함으로 자꾸 나무를 더 많이 뱀으로써.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회용컵을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해야 되나. 또 일회용 사용하면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이 잘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이고 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온실가스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름처럼 이렇게 덥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다들 집집마다 우리 전기요금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정말 불가항력입니다. 저 같은 환경론자들도 에어컨 없이 못 살았어요. 집에 가면 에어컨 써서 새벽까지 틉니다. 살 수가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그러면 더 좋아질까? 저는 현재 우리 생활이 계속된다면 참 이렇게 암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종이컵 같은 거는 조금 더 아끼고
그러면 어떻게? 바로 다회용 컵, 뭐 텀블러라든가 이런 것들 가져가시고 커피 마시러 가실 때 있죠? 그거 하나 달랑달랑 들고 가고 커피 주세요. 그러면 300원을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안 깎아주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뭐 스타벅스 뭐 이런 데 다 있지 않습니까? 깎아줘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돈도 벌고 그다음 환경도 우리가 보존하는 방법은 다회용 컵을 들고 커피숍에 갈 때는 반드시 다회용 컵을 들고 간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음식물 쓰레기. 자, 이 식조원의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발생시키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1kg의 쓰레기를 버립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버리는데 음식물 쓰레기만 240g이고 그 다음은 포장 있죠. 온갖 포장 이런 것들이 한 300g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우리가 너무 많이 발생시키죠. 그러면 한국이 가장 부족한 게 뭔가요? 한국이 가장 그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이 매번 이야기하는 거는 한국의 위대함, 교육. 한국의 교육을 따라가야지. 그런데 저는 한국이 다 위대한데 한국이 부족한 건 자원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요. 천년 자원. 사람 자원 외에는 천년 자원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수입을 하는데 그럼 식량 자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나는 식량으로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럼 다 수입하죠. 연간 식량을 수입하고 이러한 비용이 우리나라 연간 최근에 이제 내년 예산이 확정됐죠. 내년 예산의 30%를 식량을 수입하고 식량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는 다시 음식물 쓰레기로 20조 원을 버린다는 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져가갖고 쓰레기 처리한다고 냄새나고 돈 들고 냄새나고 그러면 이제 방법은 딱 하나겠죠. 아까 그 콘서트에서 이야기했는데 줄이는 겁니다. 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되도록이면 발생시키지 말고 만들어지면 물을 짜, 말려 최대한 적게 이렇게 하면 돈도 벌고 환경적인 부하도 조금 덜하다. 이런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다 잘하시죠? 네, 실천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자, 비 오는 날 오늘 또 뭐 비가 올까 말까 내일 또 비가 올까 말까 그렇게 그 일기예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비 오면 어쨌든 간 한 밖에 나가면 대여섯 군데는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통계를 보니까 비 오는 날 우산 비닐 커버 우리가 이제 건물에 들어가요. 건물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뭐 우산에서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무조건 우산 비닐 커버를 넣습니다. 그죠? 그게 하루에 한 대여섯 개는 평균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우산 비닐 커버를 많이 사용을 했을까?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비 오면 툭툭 털고 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조금 툭툭툭 털면 물이 그쯤 다 빠져요. 그래갖고 들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건물에 들어가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산 비닐 커버. 쫙 해갖고 쓰라고. 근데 이 우산 비닐 커버가 연간 1억 장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비닐 봉지 9장 있죠. 9장이면 1kg 정도의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기름이 나옵니다. 왜? 비닐은 바로 기름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름은 사용해야 되겠지만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비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비싼 기름을 수입을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한 방울도 안 나오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실천한다 그러면 충분히 비닐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그 휴대폰 이랬는데, 자, 선생님들 지금 휴대폰 다 이제, 이렇게 안 꺼내 갖고 계신데, 휴대폰은 인간의 필수입니다. 휴대폰 없으면 정말 멘붕이 옵니다. 저 며칠 전에요. 지하철 타고 가다 너무 급해갖고, 다다다다 차가 오길래 그냥 뛰었어요. 내가 딱 뛰어갖고 들어갔는데, 어머나 세상에. 휴대폰이 빠져갖고 여기 밑에 선로로 탁 빠졌어요. 그 순간 정말 그렇게 제 자신이 이렇게
어머 이렇게 멘붕이 오는, 제가 인생에서 멘붕 오는 게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 어떡하지?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인데 핸드폰에는 굉장히 많은 유가 금속, 금, 은, 동, 구리, 뭐 좋은 금속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휴대폰 사신 분, 6개월 이내에 사신 분 계세요? 자, 6개월 이내에 사신 분이 가장 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3년 전에 사신 분의 금은 좀 적게 들어가 있어. 갈수록 많이 들어가 있어. 왜? 우리가 휴대폰을 자꾸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모든 게 그 안에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정보, 더 빠른 정보, 더 선명한 사진, 기타 등등 이런 정보를 새롭게 많이 넣기 위해서는 그런 금, 은 이런 비싼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을 1톤을 하면 금이 400g입니다. 그런데 금강석에서는 4g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요? 분리 배출. 근데 대부분 휴대폰 바꾸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전 거. 중고로 팔아주신다고. 혹시 다른 분들 집에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집에 갖다 놓으면 이게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집에 금들을 다 끄집어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과 우리 자원을 위해서. 왜 우리 금 모으기 운동도 했는데 왜 지금은 금을 집에 갖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출을 해 주시고요. 자, 아까 빈병 많이 이야기했는데 빈병 반드시 내년에는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이에요. 집에 놔두시지 말고 그냥 분리 배출하는 데 갖다 주지 말고, 분리 배출하면 재사용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에? 슈퍼마켓에 갖다 주세요. 그러면 재사용을 합니다. 일본에, 일본이란다. 독일은 맥주병 이런 병들을요 45회를 재사용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몇 번 할 것 같아요? 혹시 선물 있으면 이때 드려야 되는데. 5번 정답. 누가 선물 준비하신 분 좀 갖다 드리세요. 자, 그렇습니다. 독일 45회인데 우리 5회입니다. 그러니까 왜? 바로 재활용품통에 넣거나 대충 이렇게 아까 뒤에 저쪽에 놔뒀잖아요. 그러면 깨져요. 그래서 재사용 안 됩니다. 우리도 독일보다 우리가 훨씬 이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독일은 45번 하는데 우리는 적어도 50번은 해야 되겠죠. 선생님들 도움 주세요. 자, 그래서 자원순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원순환을 잘하면 우리가 돈을 벌어요. 근데 자원순환을 못하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왜? 소각장 만들어야 되고 매립장 만들어야 되고 그거 관리해야 되고. 근데 자원순환을 하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분리배출해 주시면 어머 내가 병 하나 갖다 주는데 100원 줬다 10개 갖다 주니까 1000원 주고 아이스크림 한 개 값이에요 하는데, 그냥 툭 버리면 그때부터 많은 선생님들의 세금이 그쪽에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원순환은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내가 하면, 내가 해야만이, 국가가 아닌, 기업이 아닌 내가 해야만이 자원순환이 된다라는 거죠. 자, 자원순환.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다회용품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할 때는 녹색 제품이라고 그러죠. 환경 마크 제품들을 많이 사용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얘는 만들었을 때 CO2를 조금 더 배출했다. 이런 것도 다 적혀 있어요. 뒤에 보면 제품들이. 그런 것들을 좀 구매를 해 주시고요. 고추장에 이제 이렇게 요즘 고추장 통 사죠. 고추장에 이제 통을 사갖고 와갖고 다 먹고, 고추장 어떻게 통을 활용해요? 뭐 이것저것 넣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버릴 때 되면 그냥 넣나요?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씻었어? 잘 갖다 놓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냥 버립니다. 버리다 보니까 고추장 냄새, 뭐 이상한 냄새 이런 것들 해갖고 수거하시는 그 분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십니다. 또 세척해갖고 저거 하려면 굉장히 물과 에너지가 많이 들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도 잘 씻어서 분리 배출했으면 훨씬 자원순환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그 페트병 5개면
여기 선생님도 제가 쫙 보니까 페트병으로 만든 옷을 굉장히 많이 입으셨네요. 자, 그러면 나의 옷이 페트병일까 아닐까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그러면 내 라벨을 이렇게 쫙 이런 데 옷 보면 라벨 있죠. 라벨을 보면 폴리에스터 하면 페트는 PET죠. 예, 폴리에스터는 페트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페트, 어머 그럼 내 옷이 플라스틱이란 말이야? 아니에요. 화학 섬유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게 폴리에스터입니다. 가볍고 땀 배출 잘 되고 냄새 안 내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비싼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다 폴리에스터, 그걸 페트병으로 만든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병을 배출하실 때는 담배 꽁초 이런 거 말고 그냥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되고요. 분리 배출을 잘하면 이 지구는, 이 환경은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번 그 리우 올림픽에서 저는 이제 개막식을 보는데 아마존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이렇게 쫙 아름답죠, 그죠? 그 아름답게 영상 그 사람들 직접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쫙 보는데 이 아마존이 또 어떻게 파괴됐나? 사람들이 정말 또 다시 파괴를 합니다. 개발과 그리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파괴를 하는데 더 이상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가 아닙니다. 허파라는 거는 바로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마존이 더 이상 허파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숲의 기능들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다시 아마존에 씨앗을 심는 이 마지막의 퍼포먼스를 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그 환경 예찬을 통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은 정부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기업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리 배출 잘하고 일회용품 덜 쓰고 물건을 오래 쓰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자원순환 사회를 이룰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하게 환경과 함께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원순환은 생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결혼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결혼식과 환경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결혼식으로 환경도 살리고 지구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경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멀리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더 지역에서 많이 오셔서 반갑고요. 저는 아까 소개해주신 대로 원래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고 직장 생활을 1년 정도 굉장히 짧게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한 1년 조금 넘게 하다가 뒤에 보이는 사진인데요. 강원도로 귀농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 횡성의 산속 마을이었어요. 하루에 버스가 4번 들어오는 산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니까 굉장히 모든 생활이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어요. 일단 시간으로 시작되는 하루가 아니라 해가 뜨고 지는 걸로 자연의 생활로 제 생활이 바뀌더라고요. 해가 지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랜턴이 있어야 나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해서 살 수밖에 없고 휴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절 출근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은 쉬어야 돼요. 활동 범위가 엄청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제가 맞춰져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엄청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산속에서 젊은 나이에 혼자 이렇게 놀고 있는 게 국가적인 손실일 수 있겠다. 그래서 뭔가를 해보자. 뭔가 너무 심심하니까. 밤이 너무 길어요, 시골은. 너무 심심하니까 뭘 좀 해볼까 하다가 야간대학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야간대학원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보다 글로 접하게 되고 자료로 접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지구 환경 문제가 엄청 심각하구나라는 걸 확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숫자로 다가오는 이 지구 환경 문제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세계 지도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쪽, 아시아 쪽을 이렇게 캡처해 놓은 건데요. 이 지도는 밤 사진이에요. 우리가 세계 지도 밤 사진으로 된 거는 거의 많이 못 보셨죠. 근데 이 밤 사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네,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걸 수도 있고, 좋게 얘기하자면 선진국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밤낮 없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나라. 한국은 어떤가요? 서울은 어떤가요? 네, 북한은 어떤가요? 다 자고 있어요. 우리는 놀지만, 네, 우리는 일하고 놀지만. 근데 이 사진 한 장이 보여주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저 108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 땅덩어리 순위를 매기자면 전 세계에서 108번째로 큰 나라래요. 108번째로 작은 나라일 수도 있고 108번째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CO2를 배출하는 순위,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CO2는 전 세계에서 12위를 했어요. 2009년에. 근데 2012년에 저희 나라는 CO2 배출 국가 순위 7위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땅은 전 세계에서 108번째예요. 이 조그만 남한, 북한 다 자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남한이라는 대한민국 안에서만 발생되는 CO2가 전 세계 순위로 매기자면 7위. 이 엄청나지 않나요? 네. 저는 굉장히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 문제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저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디자이너들은 과연 책임이 없었나? 디자이너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조금이라도 해가 덜 되게 하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제 결혼식이었어요. 여기 결혼식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곧 하실 분들도 계시고 먼 미래에 하실 저기 친구분들도 계신데 네, 결혼식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결혼식을 그래서 환경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약 1년에 33만 쌍에서 34만 쌍이 매해 결혼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만. 근데 평균 하객 수가 약 350명 정도가 돼요. 그거는 다 아시죠? 하객이 보통 한 300분, 350분 정도라고 하면 1년에 결혼식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인구 이동이 우리나라는 주말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약 1억 1,550만 명 이상이 주말마다 물론 동네에서 옆 동네로 갈 수도 있지만 오늘처럼 뭐 청주에서 서울로 오실 수도 있고 부산에서 뭐 대구로 가실 수도 있고 엄청난 인구 이동이 우리나라는 주말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계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웨딩드레스가 1년에 약 170만 벌 이상씩 버려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꽃장식이 예식이 끝난 다음에 버려져요. 약 4억 송이 이상의 꽃들이 결혼식 끝난 예식장 뒤에 쓰레기장을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시든 꽃들이 버려지고 있고 예식장 가셔서 음식 조금씩 남겨보셨죠? 이 400분, 500분의 음식들 한 사람이 조금씩만 남겨도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1년으로 따지면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결혼식만으로 버려지고 있고 이 모든 거를 한번 CO2로 환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1년에 우리나라에서 결혼식만으로 발생되는 CO2가 약 493만 톤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493만 톤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저도 감이 잘 안 왔어요. 근데 CO2가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에 하나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 CO2를 493만 톤의 CO2가 과연 어떤 양이냐? 만약에 이 CO2를 없애려면 나무가 만약에 흡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양을 흡수하려면 30년생 백합나무 4억 5,650만 그루 이상이 필요하대요. 엄청난 양이죠.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발생되는 결혼식만으로 발생되는 CO2의 양이. 그리고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420억 정도가 돼요. 근데 결혼식하고 돈하고 무슨 상관일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은. 근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쓰레기 돈 내고 버리셨나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쓰레기 돈 안 내고 버릴 수 있나요? 그게 환경부담금이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7위를 했는데 CO2 배출 국가,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언젠가는 우리들이 생활하는데 배출하는 모든 CO2에 환경부담금을 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날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옷을 만들던 사람이니까 썩지 않는 170만 벌 매년 버려지는 합성섬유 웨딩드레스부터 바꿔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옥수수예요. 옥수수를 요즘 뭐 이쑤시개도 나오고 애기들 그 젖병도 나오고 이러죠. 근데 이 옥수수로 천도 만들어요. PLA라고 하는데요. 이 옥수수 천은 육안으로 볼 때는 거의 실크하고 비슷해요. 근데 웨딩드레스로 만들어서 입고 땅에 묻으면 빠르면 4주 안에 생분해가 돼요. 그래서 다시 옥수수에게 양분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신소재거든요. 이 옥수수를 활용해서 2005년에 처음으로 웨딩드레스 2벌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이는 게 처음 작품인데, 이 웨딩드레스는 사실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건 아니고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뭐 자동차로 치면 컨셉카처럼 전시장에 전시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저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라는 반응에 용기를 얻어서 그 다음부터는 옥수수 전분으로도 웨딩드레스를 만들고, 한지섬유 들어보셨죠? 네, 천연 한지섬유로도 웨딩드레스를 만들고, 이제 쐐기풀 섬유로도, 그래서 그 요즘에는 뭐 우유에서도 섬유가 나오고 대나무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좀 더 자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원단으로 웨딩드레스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간단한 수선만으로 일상복으로 고쳐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이런 웨딩드레스 수선을 해드리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웨딩드레스를 입혀서 신랑 신부님 한 분 한 커플 결혼시켜 드리다 보니까, 신랑은 옷을 결혼식 때 한 벌만 입으면 돼요. 딱 수트 딱 입고 결혼식 끝나고 또 그 옷 입고 인사 다니면 되는데, 신부들은 인사 다닐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인사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갈아입어야 돼요. 아니면 뭔가를 또 빌리거나 사거나, 아니면 한복을 입거나. 그러니까 한복도 빌리거나 사야 되잖아요. 아, 그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신부인데요. 이 신부의 저 웨딩드레스 안에는 이런 원피스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이 롱스커트와 헤어 장식을 빼면 간단한 원피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분들께 인사를 다니면 되고, 이 옷은 내가 소유해서 신혼여행 가서 사진을 한 번 더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사진을 또 찍기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결혼식 때 입었던 친환경 웨딩드레스를 평생 간직하시거나 일상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웨딩드레스만으로 이 모든 결혼식이 친환경적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템들도 하나씩 바꿔보자. 그러면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결혼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아까 4억 송이 이상의 꽃들이 버려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꽃들이 안 버려지려면 살아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뿌리가 살아있는 부케와 부토니어를 개발을 하고, 결혼식장에 쓰이는 모든 장식을 다 화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면 하객분들께 모두 나눠드립니다. 네, 저희가 청소할 게 없어요. 하객분들이 다 가지고 가시니까. 그리고 음식도 유기농 음식으로 음식을 대접을 하고, 남은 음식은 다 싸드려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저희는 많이 싸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싸가요. 주말에 음식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유기농이잖아요. 비싼 걸 알아요. 그래서 예, 결혼식 음식을 다들 건강한 음식이니까 혹시라도 남은 음식이 있으면 김치까지 싹 다 포장을 해서 드리고, 그래도 남은 음식은 푸드뱅크하고 연결을 해서 어려운 이웃분들이나 가축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최소한의 쓰레기를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1억 명 이상의 하객들이 왔다 갔다 하려면 그 숫자 이상의 청첩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청첩장 필요해요. 물론 모바일 청첩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종이 청첩장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없어지긴 좀 힘들어요.
어르신들한테 아니면 교수님한테 아니면 스승님한테 할아버지한테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이 청첩장을 만드는데 이 청첩장도 약 1억 5천만 장 이상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자연 친화적으로 할 수 없을까 해서 비목재 펄프라 그래서 나무를 베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종이들이 있어요. 아니면 재활용한 종이를 활용하고 콩기름 잉크로 인쇄를 한 다음에 결혼식 청첩장을 받으시는 분이 집에서 액자로 재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사용하시고 나서 버릴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여행도 신혼여행도 공정여행이나 착한 여행, 책임여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결혼식 예물 또한 어떻게 친환경이냐 집에 안 쓰고 있는 금이나 핸드폰에선 안 돼요. 네, 금반지 할머니가 끼셨던 뭐 할아버지가 끼셨던 우리 엄마가 꼈던 목걸이 귀걸이 좀 오래돼서 촌스러운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보석은 살리고 녹여서 디자인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환경적으로는 금광을 더 이상 채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고 신랑 신부한테는 약 30% 이상 금액이 절감돼요. 30%, 40% 이상. 그리고 부모님이 하셨다는 아니면 할머니가 꼈었다는 반지라는 의미도 결혼식에서 조금 더 가치적인 부분도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 웨딩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아이템들을 이 LCA 시스템을 적용시키고 있어요. LCA 시스템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 전 과정에 있어서 이 원료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버려질지까지를 다 고려를 해서 모든 웨딩 아이템 디자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코 웨딩이 한 커플 한 커플 탄생할 때마다 처음에는 이 결혼식을 한 커플들에게 어떠한 환경적인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지만 이 결혼식이 많아질수록 친환경 관련 산업이나 직업, 음식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친환경 원단 만드시는 분들까지 이 파급력이 굉장히 넓게 퍼지는 산업 중에 하나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신과 출산과 육아로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에코 웨딩을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친환경 옷을 좋은 옷을 입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영유아 용품부터 일상에서도 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소품까지 이렇게 디자인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웨딩을 하다 보니까 이 웨딩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잖아요. 이 친환경으로 결혼식을 하신 분들은 이 웨딩 자체가 삶으로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는구나. 그래서 에코 웨딩이 단순히 결혼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코 피플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에코 웨딩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혼식으로 환경 문제를 바꾸는 거는 열심히 해왔는데 현실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결혼 문화 자체가 굉장히 획일적이고 선택권이 적게 결혼식을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을 거치지 않으면 결혼식을 하기 힘든 시스템으로 어느 순간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식장을 가면 자 다음 시간 중에서 몇 시에 하실래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선택해야 되고 웨딩 플래너를 만나러 가면 저 친환경 결혼식 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 작은 결혼식 하고 싶어요를 상담하기 전에 얼마 정도 있으신가요?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부들이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혼 문화 자체가 굉장히 획일적이고 좀 결혼식의 의미보다는 상업적인 부분으로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에코 웨딩을 가지고 좀 더 좋은 결혼 모델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예전 우리 전통 결혼식은 마을에서 잔치처럼 이루어졌잖아요. 그 문화를 복원해 봐야 되겠다. 강남을 거치지 않고 내가 살던 지역에서 내 추억이 깃든 곳에서 결혼식을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을 웨딩이라는 지역 중심 결혼식을 시도해 봤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시도를 해봤는데 일단 결혼식 음식은 지역에 있는 맛집들이 하나씩 가지고 와요.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집이 몇십 년 동안 어떤 아이템을 했는데 굉장히 맛있는 걸. 근데 외지인들은 잘 모르는 숨은 맛집들. 그래서 그 맛집들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성북구에서 하고 있는데 성북구에 만두로 유명한 집에서 만두가 오고 갈비탕으로 유명한 집에서 갈비탕이 오고 떡 잘 만드는 집이 떡을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모든 음식 하나하나가 다 장인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음식들 중에서 식당에서 가지고 올 수 없는 음식은 여기 보시면 장수마을이라고 성북동에 할머니들이 많이 사시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할머니라고 그러니까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일부 음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결혼식 3, 4일 전부터. 그러면 이분들이 평소에는 마을에서 그 부업을 하세요. 뭐 의류 택에 실기는 일 같은 거 이런 부업을 하시는데 하루 종일 해도 2,000원, 3,000원 밖에 수입이 보장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을 웨딩을 할 경우는 일당이 8만 원, 9만 원, 10만 원이에요. 근데 결혼식 한번 준비하려면 3, 4일 걸리고 이 할머니들이 엄청 손이 빠르시고 손맛이 또 있으세요. 각 할머니마다 잘하는 아이템이 하나씩 있으세요. 무김치 잘 담으시는 할머니 계시고 홍어회 무침 잘하시는 할머니 계시고 그래서 이런 할머니들의 정성스러운 음식을 마을 결혼식 음식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결혼식에서 엄청난 그릇들이 쓰여요. 그래서 근데 못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잔머리를 좀 썼어요. 그래서 젖지 않는 메뉴일 경우에는 저렇게 뻥튀기 접시를 같이 놨어요. 그때 어린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젊은 분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좀 물기가 있는 음식은 일반 접시에 드시고 물기가 없는 음식은 뻥튀기 접시에서 같이 다 드셔라. 이런 위트와 결혼식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이 마을 웨딩의 1호 커플 사진인데 이 공간은 성북구에 있는 구청 안에 있는 회의실이에요. 근데 저희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말에 비어있는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의 장인들과 할머니들이 함께 만드는 이런 결혼식 모델을 개발을 했고요. 여기는 지역에 있는 곳인데 저희 사무실이에요. 결혼식을 할 곳이 너무 없다 보니까 되게 작은 공간인데 작은 결혼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1억 명 이상의 하객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인구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음식을 많이 안 만들어도 되고 물론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죠. 뿌린 게 얼만데. 근데 이렇게 작게 해도 다 들어옵니다. 그 방법은 제가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은 결혼식도 마을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성북구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로 그리고 전국으로 퍼질 수 있는 기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맛과 특색과 지역의 경제가 살 수 있고 모든 아이템이 친환경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결혼식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혼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원도 살리고 버리는 쓰레기도 없애고 결혼식 비용도 합리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그런 결혼식으로 확산이 되는 모델을 계속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2년 정도 마을 웨딩의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결혼식으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에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가나. 보통 일반 결혼식은 큰 업체한테 퉁퉁 가게 돼요. 근데 이 마을 웨딩 같은 경우는 결혼식으로 발생되는 비용 중에 약 65% 이상이 다시 지역으로 조금씩 이렇게 쪼개져서 들어가더라고요. 지역의 꽃집에도 들어가고 할머니한테도 들어가고 지역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한테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환경과 지역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결혼식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웨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